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 뭡니까? 경제공동체. 경제공동체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들어봤죠. 네. 저기 GH하고 SS하고. 아, 이것도 뭐 그렇게 또 영어 이니셜로 부르니까 좀 새롭네요. 새롭긴. 예. 예. 그렇죠. 예. 오늘 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예. 이 3명의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예. 매월 5천만 원에서 뭐 딱 뭐 한 달 그렇긴 했는데 2억 원까지 이렇게 예. 35억 원 정도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제 수수한 혐의가 있고 이원종 전 비서실장과 공모해서 또 2016년 6월부터 8월 사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매월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또 한 1억 5천만 원 수수한 이런 혐의 이렇게 다 더해진 겁니다. 그런데 예. 최순실 씨가 이 돈을 관리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사회자로서 가능한 한 이 감정적인 컨트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최순실 씨 이름만 나오면은 화가 많이 납니다. 가슴이 벌렁거리세요? 벌렁거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할 것 같아요. 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민을 기만을 해도 유분수죠. 검찰에 잡혀올 때만 하더라도 울먹거리면서 죽을 죄 졌다고. 죽을 죄 졌다 네. 하던 여자가 법정에서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말입니다. 이게 네. 됩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개입했습니까? 아,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된 거죠. 예. 네. SS가 어떻게 예. SS의 그 개입 관련한. 예. 우선 그 최측근 인사들, 그러니까 이른바 그 문고리 3인방에게 주는 명절 휴가 경력금 내역을 자필로 쭉 정리를 한 그 메모가 나왔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왜 이걸 관리를 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메모를 보게 되면 BH라는 문구 옆에 J. 이건 정호성 전 비서관 얘기하는 거고요. 기도 안 차네. 리, 기도 안 이재만 전 비서관, 네. 안봉훈 전 비서관 이런 이니셜과 함께 지급 액수들이 이렇게 딱 메모가 막 돼 있습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고 이 특활비 일부가 윤전추 전 행정관을 경유해서 최순실 씨가 운영하던 그 의상실 있잖아요.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을 전담해서 만들던. 이영선이가 옆구리에서 전화기 닦던 그 의상실 말씀이시죠? 예, 전화기 닦았고 또 거기 누런 봉투도 뭐 발견이 되고 했던. 그 의상실에도 이 돈이 일부 이제 들어간 걸로 이렇게 드러났고요. 또 이영선 전 경호관이 최순실 씨 운전사에게 쇼핑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재만 전 비서관, 이영선 전 경호관이 밀봉한 돈이 담긴 쇼핑백을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 받은 돈이죠.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넬 때 최순실 씨가 곁에 있었던 적도 있다. 네. 이런 증언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정황 증거가 나온 것뿐만이 아니고 돈의 용처도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략. 그게 사실은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이제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용처 부분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에 그 메모 말씀드렸는데 예. 그 메모 내용을 보게 되면 예. 문고리 3인방에게 매달 3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예. 총 4억 8,600만 원을 이제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을 했고요. 예. 이거하고 별개로 휴가비 1,000만 원, 명절비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한 4억 9천만 원 추가로 또 지급 이런 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측근 관리에 왜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였을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말이죠. 네. 이 사람들이 뭐 월급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다 받았고 또 청와대에서 준 특활비도 또 받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별도로 이걸 줬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엮여 있는 게 많은 사이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네. 또 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드는 그 의상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최순실 씨가 관리하면서 이제 뭐 고영태 씨도 개입하고 뭐 이랬던 건데 거기에도 이제 이 일부가 이제 전달돼서 사용된 거.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 씨와 함께 사용한 51대에 달하는 차명폰 요금도
이 요금만 하더라도 뭐 월 한 1,500만 원 정도. 왜 이렇게 차명폰을 많이 쓴 거죠? 이것도 납득이 안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동 사저 관리 비용 그리고 기치료 예, 이른바 비선진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운동치료 이런 쪽에도 한 3억 6,500여만 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일단 확인이 됐다 그럽니다. 아이고, 이렇게 돈을 국민의 돈을 참 자기 돈 쓰듯이 쓰고 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K군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거 내가 먹어도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예. 윗분이 돈을 이렇게 멀리 하시면 예. 아랫사람들도 무서워서 함부로 이렇게 돈을 가까이 못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돈 주는데 돈 안 받으면 저 사람하고 거래할 사람 아니다 이러면서 왕따 시킨다면서요. 아니 뭐 아무리 그런 문화가 있다 설령 하더라도 예. 그런 부패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걸 이제 고쳐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한데 당연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 최고 지도자가 그렇죠. 최고 지도자라는 표현은 북한에서만 쓰는 표현인데 예. 어찌 됐건 예. 최고 지도자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 사실은 그 문화가 많이 좀 바뀌죠. 네. 그러면 그 SS에게 돈 전달한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게 지금 약간 미궁으로 남았으니까 오늘 이제 이 검찰이 쭉 용처 밝힌 부분을 다 합쳐보면 예. 그래도 한 20억 이상이 좀 빕니다. 예. 그래서 그 돈이 결국 최순실 씨에게 뭐 이렇게 전달돼서 뭐 또 다른 용도로 좀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예. 추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예. 예, 일단 최순실 씨에게 얼마가 전달됐는지는 이게 미상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 도피 비용에도 일부 좀 활용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변호사비 예. 또 내곡동 사저 구입비 이런 쪽에도 이게 활용됐을 것이다. 근데 어찌 됐건 이 두 여인이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이런 분들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비선으로 두고 있으면서 정치 활동을 한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잘했다고 지금 정부에 대고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정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있는데요. 예. 저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야당이. 예. 그런데 왜 반성 안 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서 네. 왜 옹호하는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이제 그 좀 결별하고 좀 새롭게 탄생하면 안 되나요? 그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라고 법정에서 계속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예. 공판 과정에서 결심 공판 나오기 이제 바로 전날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아닌 게요. 만약에 이게 중국이고 북한이면 이 두 사람은 벌써 사형입니다. 그죠? 네. 그렇잖아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또 어떤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부패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이 또 권력을 또 가지고 있죠. 네, 직원하죠. 3496번 님이 요즘 유행어로 한마디 할게요. 최순실 박근혜 무기징역 가자 이런답니다. 아, 네. 저는 뭐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인 것 같고요. 추가 기소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예, 이 부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2심 이제 결심 공판이 지금 이제 남아 있잖아요. 예. 1심에서 이제 어찌 됐건 뭐 5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예. 이게 과연 얼마나 2심에서 줄어들까? 네. 이게 이제 최대 관심사인데 이 뇌물죄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이 승마지원 관련해서 뭐 이익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특검이 주장한 것이 이제 경제공동체 논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 이번에 어찌됐건 뭐 재산을 사실상 뭐 거의 공유해서 같이 쓴 것처럼 다 확인이 지금 된 상황이어서 약간은 불리하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뭐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돈 10,000원, 5,000원이 얼마나 우리는 귀하게 생각을 합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1,000원, 10,000원 끄집어내는 걸 상당히 조심스럽게 끄집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억이나 되는 돈을 국민이 낸 혈세로 만든 수십억이 되는 돈을 이런 식으로 돈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용서가 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재용 노 코멘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뭐 그것까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에서 판결하겠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맙시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SS 최순실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흥분이 되네요. 왜냐 그러면 저도 이 추운 날씨에 방송을 하러 와서 제 경제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썼는지를 생각하니까요. 아우, 괘씸하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 신임 이사장과 이제 인터뷰를 할 건데요.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고 7월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해야겠다. 이런 이제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익입니다. 네, 이사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번 각오를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제일 중요한 임무는 문재인 케어를 성공시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보험료 부과 체계가 또 개편이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혁이기 때문에 그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건강보험의 미래가 위태로운데 네.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바마 케어는 제가 들어봤는데 문재인 케어는 정확하게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거는 이제 급여 확대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거고, 예. 가계 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이제 소위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보조를 늘리고 본인 부담 상한선제를 실시하고 예. 하는 것인데 문재인 케어라는 말 자체는 언론에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급여 확대 부분이 있으면 결국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죠? 네. 제가 이사장이 되기 전에 예. 정부가 추계하기를 연 3.2% 정도 보험료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추계를 했는데 네. 일단 그 추계대로 이를 추진하고 예. 그보다 이제 더 돈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그때 국민들과 다시 논의를 해야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사장으로서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지금 의료보험공단이 매출이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매출입니까? 규모가 약 60억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60조. 60조. 예. 네, 60조. 임직원 수가 12,000명 정도, 13,000명 정도 되죠. 13,000명. 예, 13,000명 정도. 네. 이 정도면은 거의 대기업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기업도 굉장히 큰 대기업이죠. 예. 이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건강의료보험공단인데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1963년부터 우리 역사를 잠깐 이야기해보면 64년부터 건강의료보험에 대한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어떤 조합 형태로 출범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네. 본격화된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88년 정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건강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것은 1977년이고요. 그렇죠.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89년에 이제 직장의료보험조합범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면서 이제 본격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나 여러 가지 인구 문제를 놓고 보면 이제 앞으로 점점 일을 하는 분 수는 줄어들고 네. 이 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런 연금에 관계되는 내용들 재정이 상당히 좀 부담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이제 국민연금뿐만이나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예. 국가 전체의 운영, 조세 수입과 지출 이 네. 부분에서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요. 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네. 노인 의료비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그쵸. 거의 100%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출산이 줄어들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럼요. 보험료 수입은 줄어들고 해서 근데 예. 그 지속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예. 아직은 그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서둘러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방금 우리 김영익 이사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한 문제를 놓고 반대하시는 분들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요, 이제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 필요하죠, 당연히. 네. 그런데 그거는 보는 입장을 어떻게 봐야지 되느냐면, 국민 총의료비가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혜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은 줄어들겠죠. 예. 그런데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그 돈은 사실 굉장히 쉽게 말하자면 진료비가 비쌀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건강보험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정한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예. 국민 총의료비,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담하는 총의료비 부담, 네. 그것은 건강보험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야 그게 이제 관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의료비가 문제가 되면 들수록 건강보험이 확대가 되고 재고시를 해야 네. 그 문제를 관리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뭐 간략하게나마 건강의료보험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두 번째는 의료의 질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의료 질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사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빠르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의료도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의료 수가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의료 질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의료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당연하죠. 건강보험이 이제 의료의 질을 좋게 하고, 네. 그리고 또 보건의료를 육성하고 하는 거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임무인데요. 예. 그 수가 문제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충분히 보상을 사실 해드리질 못했습니다. 예. 그 대신 이제 비급여 진료로 병원들이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식으로 그렇게 예. 되어서 비급여 진료 부분은 굉장히 비싸고 보험 진료 부분은 너무 싸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네. 이번에 문재인 케어는 그 비급여 부분을 다 급여화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건강보험 수가는 예. 모든 의료비에 대해서 이 병원들이 원가 플러스 알파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낮은 보험 수가는 올리고 너무 높은 비급여 수가는 내리고 하되 의료진들이 병의원들이 건강보험 진료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준으로 이번에는 정말 합리화를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는 당연하고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제 난점이 많을 것이고 또 의료계하고도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김영익 이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이 사무장병원 말입니다. 네네. 이거 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발본 세권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좀 투명하게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무면허 진료와 거의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의료의 질서를 위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제가 취임사에도 그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의료를 위해서도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 탈법적인 그런 의료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건보에서도 그 팀이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단속하는 팀이 있는데 그 부분의 노력을 제가 대폭적으로 강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다음에 민주정책연구원장도 지내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걸음을 놓으실 걸로 좀 믿고 오늘 인터뷰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